예,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실무 접촉이 방금 전 판문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 10시 정도에 시작될 줄 알았더니 좀 늦어졌어요. 이게 지난번에 북한 평양시 표준시 변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에 열렸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도 북측과 합의 개최 시기가 대부분 30분이 늦춰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10시에 다 남북 간의 적십자 실무 접촉이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10시 50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10시도 아니고 10시 30분도 아니고 제3의 시간인 10시 50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남북이 이렇게 실무 접촉을 할 경우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갖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 발언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 회담을 성사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깨자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시작됐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건 저희들이 북한이 요구한 걸까요? 그건 남북이 서로 이제 어느 측에서 요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담이 모두 성사가 되고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이제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으로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은 지난 2월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실무 접촉은 지난해 2월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그리고 북측에서도 박용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이 참석을 해서 결국은 합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두 실무 접촉 간에 합의가 굉장히 당시에는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일부 진전이 안 되고 가다 정체되는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고위급 접촉 그러니까 청와대 김규현 안보실장 북측에서는 원동현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결국은 이어서 당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실무접촉 대표가 구면이다 보니까 좀 이야기는 좀 수월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실무접촉 같으면은 그 수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대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은 대부분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개성, 그게 퍼스널리티도 있고 상대방에게 주는 그 눈짓 하나, 몸짓 하나, 이 손짓 하나에도 대부분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상대방의 대표라면은 처음에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회담의 성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처음에 기싸움, 이제 삿바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탐색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만난 이덕행 대표와 그리고 북측의 박용일 대표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적십자 관련해서만 모두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6차례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얘기를 할지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회담 결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현재 진행이 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큰 이제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논의될까요, 오늘? 네, 오늘 그 만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당연히 지난 8.25 합의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과 북측의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6개항의 합의문 가운데 일단 남북 이산가족을 추석을 계기로 하자 이런 합의문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지금 취임 이후에 세 번째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광복절 경축사에 항상 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측이 도저히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실무안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서 상봉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명단 먼저 교환하자.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6만 6천 명의 우리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겠다. 그럼 북측이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고 현재 북측이 가지고 있는 조선 적십자회가 또 갖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이 있다면 달라. 명단에서 서로가 살아있는 것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남북관계 현실상 오고 가고 하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은 좋다. 그러면은 서신이라도 교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었고 이어서 열렸던 그 김관진 실장과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이 결과 이제 8.25 합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산가족은 추석에 하는 것은 당연히 예.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현재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시기, 장소, 규모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9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대부분 200명씩 이렇게 만났는데 이 규모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이 너무 이제 고령화되신 많기 때문에 좀 규모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그 이산가족들의 염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초 이제 적십자사가 확보하고 있던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이 12만 명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고 다시 이제 적십자가 이 실태를 보니까 6만 6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예. 절반으로 계속 숫자가 줄어가는 것은 예, 예. 그만큼 그 고령화가 심각하기 예, 때문인데요. 예, 예. 대부분 평균 연령이 약 8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90대 이상의 최고령자들도 일부 계시지만 하지만 이게 80대라 하더라도 현재 본인들이 이산을 60년 이상을 헤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게 했다는 그런 세월의 강으로 따지자면은 예. 이 강도는 훨씬 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남북이 그동안에 19차례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왔고 예. 이런 그 과거의 선례나 기준이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예, 예. 올해 추석을 계기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측에서는 100명, 그러니까 이 100명이 북측에 있는 가족들 네. 약 500명 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때는 남측에 있는 100명이 북측에 500명을 만나고요. 예, 예. 또 다시 순번을 바꿔서 이제 북측의 100명이 남측에 있는 이산가족을 이제 500명을 만나도록 대부분 이 규모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남과 북 결국 이제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은 약 1,200명이 아. 상봉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뭐 6만 6천 명에 비하면은 그 이 1,200명의 명단에 포함이 되려면은 예. 사실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겠네요. 이러한 그 규모를 이제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이 합의를 해서 북측이 예. 토지를 제공하고 예, 예.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해서 결국은 현재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심지어는 이 면회소도 규모는 이제 12층 건물 규모이지만 예. 6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500명을 만날 수 있고 예, 예. 결국 행사를 치르고 다시 북측의 100명을 남측의 500명이 만날 수 있고 아하.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현재로서는 남북 이산가족은 600명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예, 예. 이런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추석을 계기로 만나지 말고 상봉을 정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예, 예. 매달 만나거나 아니면 뭐 힘들다면은 분기별로 만나든가 이러한 그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게 현재 예, 우리 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추석 전에는 추석 전 무렵에는 어렵다는 게 물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10월 11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전에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북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모처럼 남북 간에 예, 이제 예.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추석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 왔는데요. 예,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라도 이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적 경축사를 통해서 예. 이상상봉을 제의를 했을 때 북측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날짜를 이제는 나흘을 남겨놓고 당시 북측이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상봉 행사를 일단 무산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면은 예. 정치적인 그런 그 변수나 아. 외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예. 상봉 행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합의를 했다면은 예.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고 아. 물리적으로 추석을 아니다 하더라도 예. 10월 초에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현재 북한에서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대부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는 일꾼과 겹칩니다. 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예, 예.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고 또 북한이 만약에 만에 하나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예. 즈음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아니면은 재래식이든 뭐든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무력 도발이 감행이 된다면은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올스톱되고 다시 예. 이런 또 경색 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정부는 10월 10일 이전에 10월 초에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겠다는 게 예.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무 접촉이 진행 중일 텐데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